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부의 주부의 소리의 소리의 주부입니다. 소리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행복한 부부 만들기입니다. 주제가 좋네요.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자를 받게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방송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주부 씨에게 여쭤봤더니 주부 씨가 참 좋아하셨죠? 아무래도 저희가 다 유부녀, 유부남이다 보니까 이런 주제를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의 손길을 다한 책의 내용을 보고 저도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자를 보고 공감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중요한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그에 관해서 또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는 책을 보고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책의 내용을 줄줄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글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 위주로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부부 생활이라는 게 평생을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서 가치관과 생활 습관과 모든 것이 다른데 서로 하나를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책을 보면서 공부한 것처럼 부부 관계를 위해서도 행복하게 지기 위해선 어떤 면에서는 이제 관련된 뭐 심리학 서적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의 책을 읽고 좀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책을 보면서 저에 대해서 참 잘 몰랐고 또 제 아내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행복한 부부 만들기라는 제목인데 그 전에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정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부 씨는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광범위한 주제로 개인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였는데 직장을 갔다 와서 저희 어린 두 자녀가 제 옆에서 같이 한 명 이쪽 오른쪽 한 명 왼쪽에 같이 편안하게 잠을 잘 때 정말 그냥 소소한 일상인데 아무런 사고도 없고 아무런 사건도 없고 그냥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를 들면서 행복하다 이런 기분을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뭐 개인마다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건강 그리고 가족의 평안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그러시군요. 이 책자에서 행복의 조건, 행복의 필수 조건 5가지가 나와요. 이 5가지가 뭐냐면 사람, 음식, 신분, 종교, 그리고 대화라고 나오는데 빨리 좀 말해주세요. 청취자분들이 캐치하기 좋으시도록 아니 이거 받아 적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빨리 좀 말씀해주세요. 네, 워낙 주부 씨가 성격이 급하셔서 그럼 다시 한번 빨리 말할까요? 아니 됐고요. 그래 네 얘기를 계속 해주시죠. 네. 이제 행복의 필수 조건에 사람이 들어간 이유는 사람은 관계 맺도록 지어진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두 번째가 의아했는데 음식이 참 중요하다고 하네요. 네, 이거는 뭐 저명한 학자들이 쓴 글이니까 일리가 있겠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배고픔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그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부부관계에 있어서 음식이 없다면 아니면 음식 취향이 서로 극명하게 다르다 이러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네. 세 번째가 신분이었어요. 이 신분을 통해서 봉사하는 일이 행복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신분은 딱 어떠한 내가 뭐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된다가 아니라 자기가 소속감을 느끼고 또 자아를 성취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 뭐 잡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번째는 종교였고요. 다섯 번째는 대화였습니다. 아니 왜 자꾸 똑같은 말 여러 번 하시는 거예요? 이거 책 내시려고요? 대화는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해주신 5개 중에서 사실 대화가 제일 마음에 와닿는데 이혼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이혼까지 갈 뻔했던 아니면 이혼하는 부부들의 대부분이 대화의 결핍이 있는 것 같아요. 대화라는 게 내 말만 하고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고 뭐 물론 긍정적인 반응을 얘기하는 거겠죠. 얘기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랬구나. 그래. 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나는 이랬다. 이런 식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면 부부들이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보통 부부들이 일상적인 대화는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일상적인 대화도 하지 않는 그런 부부도 있긴 하지만 일상적인 대화를 넘어서 자기의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화 상대, 지난날에 어려웠던 점들을 이야기하면서 공감해주고 친구 같은 그런 배우자가 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에서 또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던 게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성 대화를 하라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일상 대화를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여보 오늘 뭐 점심 뭐 먹었어? 이거 먹었어? 애는 학교 잘 갔다 왔고 뭐 이런 대화 말고 오늘 뭐 우리 딸이 학교에 지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울어서 내가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 라든지 나는 슈퍼에 가서 뭐 두부를 샀는데 두부가 너무 크고 맛있게 생겨서 당신하고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라든지 어떠한 일상에서도 감정 있잖아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상태를 상대방에게 말을 꼭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자기 전에 베드타임이라고 하죠. 잠자리에서 부부가 10분간 감성 대화를 하라. 근데 듣는 사람은 그 말에 동의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상대방이 그냥 엎드려 절받기 같이 내 말을 듣는 거라고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관계가 급격히 가까워지고 서로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분들이 그랬구나, 뭐 구나로 끝나는 그런 말들을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네, 뭐 내가 오늘 뭐 옷가게에 갔는데 그 점원이 글쎄 나보고 66 사이즈를 갖다 주는 거 있지? 나 기분이 되게 나빴어. 그러면 그랬구나, 66 사이즈를 갖다 줘서 기분이 나빴구나. 그랬구나 기분이 나빴구나 이렇게 마지막 말만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군요. 부인한테 한번 직접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집에 가서 한번 그랬구나 이런 구나로 끝나는 그런 말들을 대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부관계 세미나나 뭐 상담을 들어보시면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게 있어요. 누구셨죠? 이거 쓰신 분이? 게리 체프먼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통로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걸 5가지로 분류를 해서 남편과 부인이 또 뭐 연애하는 분들에게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그게 상대방이 어떤 언어로 얘기했을 때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는지를 체크한다면 훨씬 도움이 되겠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유명한 책인데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것, 그다음에 스킨십, 선물을 주는 것, 도와주는 것, 인정의 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어떤 언어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배우자가 남편의, 그러니까 저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의 사랑의 언어는 알지만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몰라서 자기의 사랑의 언어로 상대방에게 사랑 표현을 하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을 수 있죠. 네, 물론이죠.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다. 나는 선물을 받을 때 가장 기쁘고 선물을 받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그래서 열심히 남편에게 선물을 사줘요. 크든 작든 아주 뭐 1,000원짜리라도. 근데 사실 남편은 선물이 사랑의 언어에서 5번째 꼴찌였던 거예요. 그 사람은 인정의 말이 사랑의 언어였어요. 그러면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을 사랑해줬는데 남편은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테스트해 보시는 게 사실 인터넷이라는 거 찾아보셔도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언어 이렇게 쳐보면 다 나와요. 거기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체크해 보시고 어떤 게 자기의 가장 우선순위인지를 인지하고 또 남편하고도 이걸 같이 얘기해서 서로 그 부분을 이해해주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조 씨는 어떤 게 사랑의 언어로 꼽히시나요? 저는 사실 결혼 전과 후가 많이 달랐는데요. 결혼 전에는 저 스스로는 인정하는 말이 제 사랑의 언어의 첫 번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결혼해서 생활을 해보니까 함께 보내는 시간이더라고요.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것이 저희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고 그래서 남편이 만약에 자주 부재 중이거나 뭐 출장을 간다거나 이런 직업이었다면 굉장히 불행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대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에릭 프롬의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뭐 결혼을 하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사랑은 그냥 감정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막 사랑해. 그러면 그냥 막 표현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는 사랑도 연습이 필요한 기술이다. 이거를 이렇게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공부도 훈련이 필요하고 운동도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왜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는 훈련하지 않냐. 이것도 기술이다. 그래서 뭐 스킬로 속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습관화하고 사랑하는 표현하는 거, 사랑하는 행동하는 거, 상대방이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을 열심히 책을 읽고 노력하고 공부해서 배워야 되는 기술이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이 기술을 조금이라도 알면 부부 간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그 책에서도 그렇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 어떻게 대화하는지 한번 저희가 실습을 해볼까요? 여기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나 진술문 I 화법이라고 하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나 화법이라고도 하고 또 ABC 화법이라고도 하는데 당신이 A의 상황에서 B를 할 때 나는 C를 느낀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뭐 부부간에 굉장히 많은 적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메시지라고 하고 뭐 이렇게 다른 데서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오늘 나랑 약속을 했는데 늦게 들어왔어요. 집에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금이 몇 시야? 도대체 시간 뭐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나대화법이 아니고요. 나대화법은 여보, 당신이 나랑 오늘 약속을 했는데 아무 연락도 없이 이렇게 많이 늦게 와서 나는 기분이 굉장히 상하고 외로웠어. 이렇게 말하는 게 당신이 A의 상황에서 B를 했을 때 C를 느낀다. 이렇게 ABC 화법으로 적용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딱 막상 그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실은 식사를 할 때도 오른손 쓰시는 분은 오른손을 쓰고 뭐 젓가락을 한지를 하시는 분도 자기가 하던 방법으로 습관적으로 하듯이 대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원래 하던 말이 그냥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대화법을 이제 마주보고 앉으셔서 연습을 하는 거죠, 남편과. 자, 우리 그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남편이 아내 생일인데도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늦게 들어왔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아니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알긴 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 그렇게 한가한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 내가 괜히 놀다 온 거야? 다 당신 먹고 살려고 늦게 온 거야. 네, 이렇게 됩니다. 우리 소리 씨는 싸울 때도 책을 읽으시는 것처럼 열심히 싸우시네요. 자, 그럼 이제 방금 말한 나대화법을 적용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보, 많이 늦으면 연락이라도 주지 그러셨어요. 오늘 내 생일인데 당신이 만나기로 해놓고 연락도 없이 늦게 와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외로웠는지 알아요? 그랬구나. 당신 많이 속상했구나. 내가 다음부터는 빨리 들어오도록 노력할게. 네, 이렇게만 하면 싸울 일이 없겠네요. 뭐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대답하지 않더라도 좀 상대방을 비난하는 메시지. 너 왜 이렇게 했어? 당신 이렇게 했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이렇게 했을 때 나의 감정이 이랬어. 난 이렇게 느꼈어. 이렇게 말하는 거를 좀 더 많이 훈련을 하면 좀 더 원만한 부부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왜 제가 하면 ABC 화법이 아니라 로버트 화법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책을 보고 읽으셔서 그러는 거고요. 부인하고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 생각인데 이것을 아이들에게 적용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그런 공감 지수를 좋게 하는 그런 화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뭐 유아교육에서도 사실은 말은 다르게 표현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누가 뭐 콩콩이가 이때 이렇게 하고 싶었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좋다고 당연히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듣는 기술 참 중요하죠. 이 듣는 기술에서 소개하는 한 가지 기술은
반인공 기술이라고 반영, 인정, 공감의 그 세 단계를 쓰는 대화법입니다. 네, 사실은 말하기보다 듣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듣는 건 정말 기술인 것 같습니다. 네, 듣고서는 어떻게 반응하냐가 참 중요하죠. 특히 여자분들한테는. 예, 반인공이라는 거는 이제 상대방이 남편이나 부인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영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거를 말하는 건데 부부싸움 할 때 이걸 적용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네, 특히 여자분들은 이제 자신의 그 대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해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참 많아요. 네, 그쵸. 근데 오늘 그 소리씨 말이 되게 많으시네요. 제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부부간에 그런 갈등이 많을 때가 있고 또 적용할 게 참 많아서 참 재밌는 내용이어서 말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갈등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냥 다른 부부와 같은 것 같습니다. 아, 네, 농담이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종종 좀 이렇게 유익한 책들을 읽고 책을 소개하는 방송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부관계에 대해서. 네, 그래서 반영하고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공감해주는 그런 대화법. 이 대화법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한번 예시를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아, 여보, 회사에서 내가 오늘 이렇게 했는데 최 과장이란 사람이 글쎄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있지? 나 진짜 기분 나빠서 회사를 못 다니겠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랬겠네. 최 과장이라는 사람 때문에 회사 다니기 싫다고? 아, 이거 지금 반인공 하신 건가요? 다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 과장 때문에 내가 직장 그만두던지 알지. 아, 기분 나빠 죽겠어. 그랬겠네. 당신 최 과장 때문에 회사 다니는 게 힘들구나.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아, 네, 잘하셨어요. 원래 같으면 어떻게 하시죠? 최 과장이란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어? 네? 최 과장이란 사람 전화번호 좀 줄래? 아, 원래대로 하세요. 원래대로 하시면은 최 과장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당신이 그때 이렇게 잘못했나 보네. 뭐 최 과장도 사람인데 화낼 수도 있지.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나요? 당신도 뭐 잘못한 게 있겠지. 최 과장이 괜히 그러겠어? 네, 이렇게 하면은 법원 앞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주에 보게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결론을 그리고 또 이런 분들 있어요. 남자분 특히 당신 뭐 무슨 프로젝트 때문에 그래? 그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던 거 아니야? 저렇게 해봐. 이렇게 뭔가 답을 자꾸 주려고 하시는데 그거는 대화의 방법이 아니에요. 대화의 기술이 아니에요. 들어주시고 그냥 감정과 공감만 해주셔도 문제의 절반 이상이 해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런 남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봤던 거고요. 아, 평소에 그렇게 안 하시는구나. 네. 네, 평소에는 그렇게 안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대화를 연습을 해보니까 정말 더 재밌네요. 뭐 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을 텐데 집에서 배우자분과 한번 연습해 보시고 좀 더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이걸로 그냥 한 번이라도 웃을 수 있다면 더 부부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사실 오늘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런 내용이 가장 마음에 닿았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진정한 내 편이 한 명만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하지 않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명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한 명이 바로 부인이 될 수 있다면, 남편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남편과 부부는 그런 탁구 게임을 생각한다면 서로 단식으로 서로 그런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식으로 한 편이 돼서 게임을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참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도움받았던 책자는 행복한 부부 만들기 세미나의 강의안이었습니다. 정동섭 교수님의 강의안이었고요. 저희가 참 배울 부분이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 나눈 것처럼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대해서 남편분과 꼭 한번 찾아보시고 저도 이제 반인공 대화법 인정하고 공감하는 대화로 할 수 있도록 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 책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소리 씨가 말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자주 책을 가지고 좀 대화를 해야겠어요. 네, 워낙 좋은 컨텐츠가 베이스로 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았던 것 같고 또 저한테 특별히 그런 유익한 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부와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